자, 그리고 요런 타입이 또 어디 있냐면요, 105 타입이에요. 105 타입도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842보다 더 심해. 뭐냐면 지금 요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떻게 여기인데 완전히 그냥 북서북동이에요. New build. 오늘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론 아이파크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전에 우리가 입주에 관련된 내용과 대략적인 예상 가격까지 분석한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영상 끝나는 부분에서 추천 영상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녹화하는 오늘 당일 아침 기준으로 해당되는 평면, 분양가, VR, 옵션 관련된 내용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모집 공고를 보면요, 타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양가가 한 페이지에 다 담기 주는, 제가 그래서 미리 요약을 했습니다. 84A 기준 13억 9천, B 14억, C 13억 6천, 이게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대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평당가로 환산을 했어요. 3,894만원에서 4,04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략 4천만원 전후로 금액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다?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5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70만원과 1,022만원이 추가된다. 대략 2,7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광운대예요. 여기가 어떻게? 석계역 쪽이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사이트 내에서 요런 식으로 앉혀진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됐어요. 여기가 지금 다 코어거든요. 코어. 여기는 뭐냐면 전 세대 전부 다 코어 기준으로 들어가는 타워형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 타워형이란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은 판상형과 타워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49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높을 때는 코어 기준으로 타워형만 구성되는 게 많은데, 이럴 때는 북향으로 향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약을 받았는데 북향이야. 어떻게 할 거야? 평면을 보면 59A 타워형이죠. 여기 지금 판상형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마통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지적인 형태의 판상형이다. 판상형이 아닌 거예요. 자, 72 타입도 마찬가지, 742도 마찬가지, 84A도 마찬가지, B, 91, 150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평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타워형도 아니에요. 완쿠로 해서 들어간 타워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거든. 이게 평면이 막 이렇게 꼬여있어. 이렇게 막 틀어져 있어. 일반 분양으로 나온 세대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타입 중에 하나가 84A 타입인데, 이 84A 타입이 요런 구조잖아요. 자, 그런데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 파란색 부분이 84A에 해당하는 평면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동북향이에요. 동북향. 무슨 얘기냐면 요 방향 있죠? 요 방향이 동북향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해가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모집 공고가 15일 날 나오고 평면 오픈되는 게 22일, 오늘 녹화하는 금요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공을 바로 25일 날 월요일 날 해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모델하우스로 오픈 시기로 보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청약을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바로 현산에서 뭔가 꼼수를 부리면서 눈까지 사이에 삭삭삭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런 타입이 또 어디 있냐면요, 105 타입이에요. 105 타입도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842보다 더 심해. 뭐냐면 지금 요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떻게 여기인데 완전히 그냥 북서북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05 타입에 대해서는 청약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평면을 분석할 거냐. 일반 공급에서 세대수가 많은 게 84AB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B타입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타워형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꺾여 있는 형태다. 현관부터 보면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길게 들어가 있고 창고장이 있습니다. 창고장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침실 2번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실외기실이 있는 형태인데 안방이 아닌 침실 2에서도 드레스룸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들어오면서 침실 1쪽 있고 거실, 주방, 안방이 있고 안방 쪽에 보면 화장대와 드레스룸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타워형이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욕실을 보면요. 욕실 자체가 요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쪽 별도로 있고 욕조 있죠. 욕실 쪽도 보면 양변기와 샤워 부스가 별도로 호텔식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잘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주방 옆에 뭐가 있죠? 보조 주방 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얘는 어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 옆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 주방이나 다용도실에 뭐가 있죠?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뭐 이런 걸 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옵션이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확장 옵션 1로에서 주방이 뭔가에 특화가 되고 여기 있는 이 공간을 요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옵션이 들어가고 침실 1쪽에 있는 이 공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와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옵션을 줬어요. 근데 당연히 뭐 공짜는 아니겠죠. 얘는 1,000만원, 얘는 270만원, 얘는 300만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확장 옵션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을 해야 이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1,6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려면 해. 요런 거죠. 결국에는 여기도 제가 옵션을 보니까 다른 단지들만큼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옵션에 대한 금액대가 싸지 않다. 자, 여기까지 우리 평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VR 보시죠. VR 스타트. 자, 거실입니다. 거실로 보면 유리 난간대. 천장을 보면 사방으로 해서 간접 조면 들어간 형태. 오, 지금 보니까 대형 타일로 들어갔네요. 거실 아트월이 대형 타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거실에 대한 게 일반적인 평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4 기준인데도 거실 아트월이 너무 좁아. 여기 있는 타일 들어가는 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런데 여기 박수 칠 게 하나 있네. 박수 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간접.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커튼박스 조명 간접 들어가는 거 너무 좋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간접 들어가서면 여기도 같이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자, 그리고 주방을 보면 주방이 조금 와이드하게 보입니다. D거자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 이렇게 붙는 형태인데 여기 지금 4인용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는 크기네요. 이게 마감재 리스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마감재 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볼 때는 여긴 지금 보면 세라믹 들어갔고 여기는 세라믹 상판과 유사한 형태로 타일이 들어갔는데 요 타일은 아까 아트월에 있는 대형 타일로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패턴 자체가 좀 다르죠. 여기는 어쨌든 패턴이 이렇게 좀 요래요래 패턴이 더 들어가 있는데 상판 같은 경우는 솔리드 타입의 세라믹이다. 상부장은 스퀘어 형태의 아일랜드 후드 들어갔고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제가 보면 요런 게 보면요. 약간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고급화 시킨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은 사실 들진 않습니다. 상부장 하부 쪽으로 간접을 들어갔는데 요렇게 줄 빼야 차라리 요렇게 좀 더 주죠. 왜 옵션으로 특화했는데 개수대 있는 데만 조명이 들어가냐고요. 쿡탑 밑으로 해서는 오븐 들어가고요. 아, 이거 뭔가요? 야, 식세기가 요 뒤에 있네. 이거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불편해요. 이거 애벌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설거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요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요 물 질질질 다 흘려요. 이거 식세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설계한 거 아닌가? 물론 이해는 되는 게 여기가 그렇게 길진 않단 말이에요. 길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대를 조금 왼쪽으로 가고 식세기를 여기 넣는 게 사실 뭐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개수대에 들어가는 형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식세기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레이아웃상 좋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주방에서 식세기 쪽에서 빵 하다 보니까 나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안방 갈게요. 자, 안방인데요. 안방은 보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여기 뭐다? 붙박이장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침대 헤드 방향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헤드레스트가 높으면
요쪽 기준으로 침대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 잘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시스템 가구 3단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안방에 들어왔을 때 욕실이 있으면서 여기에 문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요렇게 옷이 시스템으로 보관되어 있으면 문 열고 수전기 확 옷감 확.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입식 화장대 형태 들어갔잖아요. 의료 관리기에 넣기가 정말 애매한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호텔식 이런 욕실, 그쵸? 욕조육이 있고 양변기가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호텔처럼 언더볼 쫙 요런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요런 거 너무 좋아요. 요 타일이 보니까요 300에 600각짜리 가로 정사기를 하고 그냥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타일 일반적으로 들어갔네요. 야, 구조의 레이아웃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한 퀄리티에 비해서는 벽에 들어가는 타일의 형태는 조금 개인적으로 600각짜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용욕실 가볼까요? 야, 요렇게 이것도 정말 호텔식으로 호텔 느낌으로 요렇게 양변기 따로 샤워 따로 언더볼 형태의 세면대까지 뉴빌드. 오늘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의 평면 그리고 VR 옵션에 대한 부분까지 쫙 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는 예상한 정도의 버퍼에 들어왔다. 그런데 단지 배치도로 봤을 때 평면이 북향인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평면 형태가 일반적인 타워형이 아니다 보니까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뚜둥 북향은 피하자.